네, 안녕하십니까. 건풍중고차입니다. 저희가 매입 사기로 통해서 이제 당하신 분들을 많이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상 저희가 명확하게 좀 해드린 적은 많이치가 않아요. 근데 저희 구독자님께서 한 분께서 완전 시원하게 해결을 하셔가지고 그 방법을 한번 공유하고자 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매입 사기를 당하시게 된 계기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중고자동차를 갖다가 바꾸려고 네. 이제 보배 땡땡이라는 그 사이트에다가 올렸어요. 아, 네네. 네. 올렸는데 올리자마자 전화가 한 서너 통들이 계속 오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100원이면은 100원, 120원, 150원, 200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전화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200원 오른 사람을 마음적으로 생각하고 있겠죠. 100원 부른 사람보다. 아침에 전화 오는 사람 중에서 저녁에 또 다시 전화 오는 사람은 200원 가장 높은 게 부른 사람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궁금한 게 예. 사장님께서 이제 보배 땡땡에 예. 개인 매물로 올리신 거잖아요. 예. 근데 금액이 올라갔다는 거는 무슨 말씀이세요? 전화를 해서 매물 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네네. 예, 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개인이십니까? 딜러십니까? 그러니까 딜러입니다. 라고 이렇게 밝혔고요. 네네. 그럼 얼마 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네. 100원 주겠습니다. 이러다가 두 번째는 150원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장님이 올리신 금액이 있는데 예. 더 준다고 했던 건가요? 아니죠. 저는 그걸 갖다가 이제 200원을 올렸는데 처음에는 200원에 올렸는데 예. 100원밖에 못 준다. 예. 이렇게 했다가 이제 다음 딜러가 150 준다. 예. 이런 식으로 올라간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 그 매입 사기 딜러를 만나시게 된 거네요. 그렇죠. 가장 비싸게 준다고 했던 사람을 만나게 예. 거기서 벌어졌던 일을 좀 말씀해 주시면은. 예. 다음날 네. 바로 이제 저 만나갖고 계약을 진행하고 네. 배금을 받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넘겨줬습니다. 매매 금액에 정확하게 해서 200원에 정했다면은 200원보다 못하지만 180원 제일 많이 불렀으니까 받아가지고 네네. 저는 이제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네. 돈까지 입금 받았고 네. 차를 갖고 갔으니까 끝난 줄 알았죠 이제. 끝난 줄 알았죠. 네. 근데 계약서를 내용을 그때는 솔직히 모르셨던 거죠. 계약서 내용은 제가 봤어요. 네. 봤는데 솔직히 사람들이 계약에 대해서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문자 하나하나마다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 그렇죠. 근데 그렇죠. 차를 보더니 이 차 수리 잘해가지고 괜찮네요. 쓸만합니다. 이 엔진 계통에 문제가 생겨갖고 누유라든지 발생하면은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수리를 할 수 있어도 괜찮습니까? 라고 이렇게 계약서상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저한테 유도를 했고요. 근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바로 돈 드릴게 그 대신.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한 거죠.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간 거네요.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한 건데. 근데 거기에 대해 그냥 사장님은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사인을 하신 거고요. 예. 그리고 딱 한 가지 그때 생각해보면 이상한 거를 느꼈어야 되는데 네네. 차를 매입한다 그러면은 네. 차를 타봐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 가장 중요한 거죠. 예. 그걸 안 하고 자동차 차문만 열었다 닫았다 무지리만 올렸다 내렸다 그 다음에 난이도가 되는 그런 것만 하더라고요. 차를 운전을 안 하고. 쉽게 말하면 사고 유무도 안 봤다는 거네요. 사고 유무는 제가 보배 땡땡에다가 네. 이제 2번 있었다라고 고지를 했고 네. 저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사고가 어떻게 되고 어떤 부분이 수리가 필요한지는 모르고 그리고 네. 사고는 한 번은 이렇게 났고 한 번은 저렇게 났다라는 거는 고지한 상태였죠. 대신에 사고를 제대로 보지 않았던 거죠. 그 사람들 뜯어보고 체크하고 사고가 있네요. 이런 명확한 얘기를 아예 안 한 거죠. 그렇죠. 그거를 갖다가 판단하려면 자기는 할 수가 없고 가서 정확하게 뜯어봐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딱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넘어가셔서 돈 받고 진행이 되신 거였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은. 예. 그날 저녁에 차를 갖다가 인도를 갖다가 해주고 저녁 때 보니까 전화가 하고 문자가 왔어요. 고장이 많이 나가갖고 그 누유가 있어서 네. 수리비가 200원, 180원 주고 샀는데 수리비가 90원이 나간다. 반 정도가 나간다라고 지금 하면서 네. 그 반에 대한 수리비를 내놔라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계약서대로. 그렇죠. 예. 그러면 차라리 나는 양심적으로 정말 잘못된 차를 팔지 않았으니까. 네네. 그러면은 차를 갖고 오세요. 그러면 내가 그 돈 다 돌려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니까 계약서 상에 보시면은 또 제가 만약에 계약을 그렇게 해지하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우기면서 네네. 그럼 계약금의 20%를 환급해달라. 나한테 돈을 달라.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지계약을 해지하면 20%의 환급금을 줘야 되고 아니면 수리비를 물어내고. 어쨌든 둘 중에 하나 손해네요. 예, 그런데 그 계약 해지보다는 수리를 갖다가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수익을 얻는 쪽으로 예, 그렇죠. 유도를 했겠죠. 예, 그렇죠. 사장님이 그냥 팔아도 우리가 환불을 해줘도 20% 손해니까 예. 수리를 해서 우리가 넘기는 게 낫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한 거 맞죠? 지금 제가 180원에 아까 정도 넘겼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180원에 20%면 36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네. 30원, 35원.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180원이면 90원의 수리비를 요구한 거죠. 그렇죠. 예, 35원보다 90원을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넘어간 거네요. 예, 예. 당연히 예. 인정하지 못할 부분이었고 예, 예.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 예. 협박도 하고 회유도 했다가 예, 예. 뭐 법적 대응도 하겠다 이런 예. 식으로 가겠는데 예, 예. 솔직히 여기서 일반인 분들은 벌써 지쳐가지고 그냥 예. 넘겨버려거든요. 예, 예. 근데 어떻게 하셨는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예, 예. 딱 원칙을 하나 세우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 원칙은 이겁니다. 쫄리면 뒤져라. 절대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적 절차 들어간다 그러면은 쫄리거든요. 당연하죠. 예. 그렇게 쫄리면은 차라리 포기하십시오. 법적 절차 들어가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생각 외로 엄청나게 복잡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 관련적인 걸 좀 일을 하고 공부를 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법적 절차까지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매입 사기 딜러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 하더라도 예. 그 절차에는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 왜냐하면 들어가면은 이 사람한테 그렇게 해갖고 돈 받아야 되고 저 사람한테 돈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돈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루하루 뛰면서 하는 그 일당을 받아야 되는데 네네. 한 사람한테 뭐 5일, 10일 재판 같은 경우는 6개월까지도 가거든요. 이게 민사로 들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6개월은 그냥 잡아야 된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그게 끝나고 나면 또 형사로도 또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형사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서로 간의 계약적인 부분까지 자기들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서상에서 다툼이 있었던 건 민사 부분이지만 네. 그쪽에서 만약에 서류를 위조했다든지 사문서 위조라든지 성능기록부 얘기를 하는 거죠? 성능 기록부나 아니면은 거기 뭐 견적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수리를 수리를 할 때 수리비라든지 네, 수리비든지 예. 이런 거. 그런 거 같은 경우를 자기가 부풀리기 위해서 막 그 금액을 정상적으로는 제출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갖고 다른 사람 거를 위조했다. 그러면 이제 사문서 위조를 해갖고 형사적인 절차까지도 가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예. 사장님은 서류를 받으셨어요 여기서? 네, 서로 받았습니다. 그 증거 자료 이따가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핸드폰에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예. 그래서 그 부분 잠깐만 설명해 주시면 예. 그 서류에 대해서만 예. 부분 받으신 거 어떤 거 받으셨는지. 예, 서류에 보면은 네.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자동차 성능 점검표. 네네. 예, 많이 하시죠. 대부분 다 그거는 정확합니다. 성능 점검표는 공업사 가셔가지고 지금 하시는 것도 있고 네. 견적서하고 성능 네. 점검표 상하고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보니까 성능 점검표에서는 네. 100km, 지금까지 뭐 10만 km 났다, 네. 탔다라고 하는데 수리 견적서상에서는 네. 11만 km를 탔다. 안 맞죠, 서류가? 서류가 안 맞네요. 안 맞죠. 직인도 없어요. 직인이 없다. 네. 그리고 그 밑에 자세히 보면 직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라고 이렇게 견적서가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딱 보면 이걸 재판에 가더라도 무효인 거를 갖다가 재판에 걸었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재판 자체가 안 된다라고 얘기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가짜를 갖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걸 갖다가 이제 나를 당신들이 사기꾼으로 몰았느냐 무고죄로 또 고소할 수 있어요. 오히려 자기 자책골로 넣은 것처럼 이렇게 그렇죠. 유도해서 견적서나 이런 걸 받아 놓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네요. 맞죠. 그리고 근데 다 주는 게 네. 견적서랑 성능 점검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증명이라는 걸 합니다. 내용 증명. 내용 증명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상대방에게 사실을 증명하고 싶어갖고 공식적으로 우체국을 통해서 네. 서류를 전달하는 겁니다. 등기우편 같은 경우는 이제 서류가 갔다 안 갔다라는 사실만 증명하는 거고 네. 내용 증명은 글씨가 써져 있는 이 서류를 우체국을 통해 갖고 3장을 갖다 주면은 우체국에서는 그 자기가 우체국에서 한 장 갖고 보낸 사람, 그다음 받는 사람 이렇게 하나씩 보관하게 합니다.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인증된 서류가 아니면 절대로 이거는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근데 그거는 인증하고 관계가 없죠. 네. 그 내용 증명은 법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일기장을 써가지고 대표님한테 내용 증명하면은 네네. 그러면 우체국에서 보냈잖아요. 법적으로 인정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이 내용에 있는 글자가 그냥 일기장 자체가 간 거예요. 절대 이걸로 해서 쫄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벌써 일반 분들은 기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내용 증명 보내라 그러면은 똑같아요. 그 네가 일기장을 보냈구나. 그럼 나도 일기장을 보낼게. 이렇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반박 내용을 내용 증명으로 해서 딱 보내면 됩니다. 아주 어렵고 양식 같은 게 있는 게 아니야. 내용이 당신이 말하는 거는 틀렸습니다. 그 근거는 뭡니다. 내가 생각하는 건 이거니까. 자기 주장만 근거는 뭡니다였고 이게 나중에 재판에 가면 뭐 근거는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의미가 없구나. 예. 그냥 한 절차상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노력을 했었다. 재판과정에 참조를 해주는 그런 거. 일단 여기서 내용 증명이 들어갔다 하면은 벌써 소비자분들은 뚫리죠. 그러면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얘기가 흘러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 이제 딜러들은 100 나올 거 70에 끝내자 뭐 이런 식으로 금액적인 부분을 요구를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조금 깎아주는 식으로 선심을 쓴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돈은 나한테 있는 상태고 그러면 이 돈을 내가 돌려줘야 될지 안 돌려줄 때 나는 정당하게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고 유튜브에서 찾아봤죠.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이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시는 부분이 가장 비슷하게 이제 서류를 보고 그 다음에 걔네들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만 궁금하시면 그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은 이 법적인 절차로 간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용 증명이라는 거 다음에 되면은 내용 증명 다음에 가면 뭐 하겠어요? 경찰서 가서 고소 고발하죠? 고소 고발하고 그것도 안 되면 법원에 가서 그 소송을 들어가죠. 과연 그 사람들 그거 할 것 같습니까? 하겠죠. 만약에 금액이 크면은 100만 원, 200만 원 소송 들어가고 거의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했는데 상대방도 아무것도 못했어요. 제가 들려보니까 차라리 이 사람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게 낫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니까 이 사람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제가 살기 위해서 근데 그렇지만 제가 살고 이런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선 구제를 갖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찾아온 겁니다. 맞아요. 진짜 많은 도움 주시는 것 같고요. 저는 진짜 하루에 5번, 6번 진짜 매입 사기 당하신 분의 전화를 받는데 정작 도와드린 적이 많지는 않아요. 100% 환불 받으신 분이 딱 한 분 있는데 그분은 진짜 무력 사용해서 받으신 거고 근데 그렇게까지 일반 분들이 못하니까 지금 여기 구독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절차를 또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은 어떻게 되셨는지. 우선 상대가 돈을 요구한다고 해서 절대 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내 주머니에 있잖아요. 맞아요. 돈을 일부만 받은 사람들한테는 있는데 그러니까 일부만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전액받자. 그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면 해결 방법은 좀 없어요. 왜냐하면 칼자루가 저쪽으로 가 있고 그렇지만 저는 돈을 제가 다 받았으니까 칼자루는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은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취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단을 취하는 방법을 한정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저한테 연락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첫 번째, 찾아간다. 두 번째, 전화한다. 세 번째, 문자도 한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첫 번째는 찾아오지 마세요. 그렇죠. 두 번째는 전화하지 마세요. 무서우니까. 제가 심장도 약하고 몸도 이렇게 비실비실한데 이렇게 덩치 크신 분 오시면 저 쓰러질 것 같습니다. 제발 좀 오지 마세요. 세 번째, 문자로 법적으로 진행하십시오. 저 문자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진행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전화하다 보면 성질 있으신 분 있죠? 이거 잘못 욕하다가 여러분들 그거 해가지고 모욕죄로 들어갈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옛날에 허위 딜러가 손님이 화가 나서 밀쳤더니 역으로 신고를 해가지고 그렇죠. 칼자루를 내가 갖고 있을 때 만나는 것도 차단하고 전화도 차단하고 문자로 해봐요. 한참 이 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한다면 답변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애가 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화가 답변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죠. 한참 외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다음 방법은 뭡니까? 그 사람들이 옛날처럼 해가지고 이제 뭐 주먹 들고 하고 법적으로 하는 주먹 들고 뭐 밤에 기다리고 그러다가는 다 등록번호가 있고 반지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퇴출되면 그 사람들 닭발이 오겠죠. 절대 그런 짓은 못하죠. 그럼 법적으로 한다고 뻥을 치겠죠. 그럼 법적으로 우선 하라 그러십시오. 그렇죠. 법적으로 진행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내용 증명 보내세요. 당신의 일기장을 내가 받아보겠습니다. 나 일기장도 당신에게 보여줄게요. 소송을 가시든지 아니면은 고발을 하시든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전화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죠. 무조건 하죠. 찾아오지 말라고 그러면은 안 찾아올 사람이 찾아오죠. 그렇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이 무서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큰 형한테
아, 제일 큰 형한테 때리지 말라고 이렇게 속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제일 큰 형이 때리지 마. 그러면은 못 때리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 결과에 서 주장하는 거는 합법적인 거예요. 뭐 해지하면은 20% 중에 제가 법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지만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사인 간의 계약이잖아요. 예. 당신과 나의 계약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은 전혀 개입을 안 해요. 개입 못하죠. 네, 경찰서에서 가서 둘이 알아서 하세요. 그 다음에 관공서가도 둘이 사신 거 아닙니까? 네네. 소비자보호는 알아서 하세요. 사적인 영역을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개인 간의 계약 자체는 문제 없다고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네. 다만 이 계약을 갖다가 지키려는 방식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 거기에 의해서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행정관청한테 개입을 좀 시켜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세요. 성실히 문자로 답변하니까 전화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담당 관할 행정 주무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예. 네. 계약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울면은 그거 죄송하지만 불이사한 계약이니까 도와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셨겠지만 맞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법적인 절차로 계약을 했고 문제가 생겨서 그걸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싶고 그분들 자꾸 찾아오신다고 그러고 전화하신다고 그러고 제가 그래서 무서워 죽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공무원분들은 행정적으로 잘못한 거였을 때 지도할 수 있는 행정 지도력이 있고 법적으로 또 이게 만약에 더 크게 나갔을 때는 행정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경찰보다 더 무서워하세요. 딜러가 왜냐면- 영업 정지를 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같이 있는 딜러들 다른 사람들도 다 영업을 못 하잖아요. 같이 속한 데. 그렇죠. 예. 그럼 그런 거를 갖다가 절대 안 하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담당 그 공무원분한테 이랬습니다. 다른 건 모르고 제가 법적인 절차를 계약해서 해서 법적인 절차를 다 진행할 테니까 저를 찾아오지 말라 그러십시오. 전화도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저 저러다가 쓰러지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니까 진행하실 거 계약상의 법적은 다 하세요 라고 하니까 그랬더니 그 담당 공무원이 예. 저도 통화를 진짜 많이 했고 예. 조합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뭐 변호사, 예. 경찰 다 물어봤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 개입할 부분이 아니니까 당연하죠. 안 된다. 그래서 예. 소비자분들은 오히려 야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예. 야 이거 해결해 줄 방법이 없네. 예. 그 생각이 들고 소비자는 예. 내가 잘못했구나. 예. 그래서 오히려 매입 사기 딜러한테 인정을 해버리는 예. 케이스가 너무 많았어요. 담당 공무원이 예. 그 딜러한테 전화 한 통도 하지 않고 예. 끝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만약에 그러다가 네. 그 사람이 저희 집이나 아니면 저희 그 직장 근처로 왔어요. 네. 제가 그 사람을 만나고 도망가다가 쓰러지거나 뭐 응급실 갔어요. 네네. 가가지고 이렇게 제가 올 것 같아가지고 몸도 안 좋아서 그 행정관청에다가 좀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걸 안 들어주니까 결국 이 사태가 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계약을 안 지켰다 그랬습니까? 성실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만 저는 법적인 절차를 지키고 준수하기 때문에 네. 그걸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게끔 상대방한테 요청하게 해주십시오. 그 말투자 3가지 중에 2가지 차단하라고. 네네. 차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전화 안 하셨고 그다음 방문 안 한다고 했어요. 방문 못 하죠. 담당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는데 네. 도와줄 부분들이 안 도와주다가 예. 이렇게 만약에 구독자님께서 했을 때 그 예. 공무원한테 피해가 가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만약에 자기한테도 솔직히 좀 문제가 될 수 그렇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예. 더 하려고 하는 모습이 솔직히 좀 너무 그분들은 이런 경우 담당 공무원분들 한두 번 받겠습니까? 수십 번 받겠는데 무뎌졌어요. 사인간의 계약에서 징징대면서 계약한 거를 갖다가 얘기하면은 계약한 거 갖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분들 말은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럼 법을 지키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럼 못 지키겠습니다라고 그분이 여부를 말할 수 있겠죠. 담당 공무원이 그래도 네. 많이 얘기를 해줬나 봐요. 예, 딜러한테. 제가 그리고 전화도 여러분들 그냥 한 번, 2번 하는 게 아니라 20번, 30번 막 다 했어요. 나 정말 진급하다. 전화 지금 몇십 번 하면 나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니까 법적인 절차로 진행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담당 공무원이 얘기를 진짜 많이 했나 봐요. 예? 담당 보니까 담당 공무원분도 그런 거는 제가 조치해드리겠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 민원인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궁금한 게 그러면은 그렇게 됐을 때 그쪽 딜러한테 영업 정지까지도 갈 수 있게 되나요, 이게? 우리나라 공권력이 직접적으로 영업 정지는 아닙니다.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게 없잖아요. 네. 그 권한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한테 네. 그 외의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과연 거부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예, 예. 그겁니다, 바로. 그러면은 딜러가 예. 꼬리를 내렸잖아요. 예, 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됐는지. 전화 차단하고 그 다음에 방문 차단하고 그러면 이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아까 얘기했지만 법적인 절차는 1000분의 1, 1000분의 2 정도 서로 죽어가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안 죽으려고 그랬겠죠. 네. 저도 경찰 때 준비했어요. 이제 상대방은 법적인 절차를 해달라고 뻥카를 또 칠 것이다. 그래, 그럼 나도 법적인 절차를 위해서 준비를 해놓자. 고소장을 저를 고소한다고 해서 저도 경찰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해놨습니다. 아, 경찰서에 가서요? 네. 그게 뭐냐면 그 상대방이 보내준 내용 증명. 내용 증명상에 서로의 허위에 대한 안 맞는 점이라든지 그런 이상한 것들에 대해서 작성을 하고 네. 이런 거 안 맞기 때문에 나는 계약서상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고소합니다. 제가 이제 고소를 하려고 준비를 해놨어요. 아, 역으로? 예. 그럼 그 딜러도 알고 있었나요, 그거를? 몰랐죠. 아, 그건 모르겠었네요. 네. 더 깊게 갔으면은 네. 거기까지도 갈 뻔했네요. 근데 가지는 않죠. 아. 왜냐면 가면은 골치 아프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한 160원, 170원 받는데 네. 그렇게 해서 그게 170원 받는 기간이 한 2달, 3달 걸려봐요. 차라리 그거 빼버리고 다른 거 해가지고 한 1000원, 2000원 받는 게 훨씬 낫죠. 아, 그렇죠. 하겠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 경찰서 하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계약 내가 했는데. 가는 거 자체를 무서워하시죠. 그렇죠. 저희 경찰서에 가시면은 담당 오늘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변호사한테 상담하면 상담을 친절하게 해줘요. 그래서 저도 변호사한테 그 절차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변호사도 법적인 거를 얘기해주지 둘 사이에서 어떻게 해결을 갖다가 누구의 A를 위주로 했냐 B를 위주로 했냐 말해주진 않아요. 아, 그렇죠. 해줄 수가 없죠. 예. 또. 절차를. 그래서 저는 절차를 갔는데 첫 번째는 변호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계약을 유지하고 싶으시냐 계약을 갖다가 파기하고 이제 환불하고 싶으시냐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저는 둘 다 지금 모르겠는데 저한테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환불하더라도 하고 싶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유지를 하시려면은 명의 이전을 갖다가 촉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명의 이전에 대한 소송을 청구해야 된대요. 아,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전 안 하면 과태료가 처벌하는 거는 별도고요. 네. 자,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매매할 때 자동차 매도용 인감을 갖다가 인감 증명을 갖다가 한 부 줍니다. 근데 그거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내에 이전하지 않았을 때 네네. 과태료 처분을 받거든요. 근데 정당한 사유라는 게 우리들이 옥신각신했다라는 거를 갖다가 증명하도 소용없어요. 법원에 가서 법적으로 그 소송을 걸었거나 네네. 그러면 이제 그게 정당한 사유죠. 아, 왜냐면 우리들이 싸워가지고 늦었습니다. 사인간에 늦은 거는 국가기관에 있으면 관여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15일 내에 처분하려고 15일 내에서 등록을 하던가 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 100% 내가 완납을 받았는데 예. 뭐가 문제가 있다 뭐를 하더라도 걔네들한테는 주어진 시간이 네. 15일이네요. 그렇죠. 15일에 안 하면은 과태료가 이제 네. 추가가 되니까. 팁 하나 드리면은 네. 제가 그 어떤 분이 그러셨습니다. 그냥 그거 갖고 계세요. 15일. 그러면 그냥 이전 안 하면 과태료 처분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때가 해결이 되니까. 예, 과태료 받고 소송한다? 소송 못해요. 왜냐면은 소송을 두려워하시지만 여러분들만큼 상대방도 같이 죽는 게임이거든요. 그렇죠. 예. 소송이라는 게. 예. 그러면 그쪽에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개인하고 딜러 한 명이겠지만 네. 그쪽 딜러에서는 같은 사무실에 여러 명이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이 한 사람 때문에 전체 집단이 위험해지는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겠죠. 네네네. 정말로 이제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는 빼놓고 소송을 갖다가 되도록 안 하고 고소고발도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테마 쫄리면 뒤집는 거. 아,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예, 제 말처럼. 예, 예. 예.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리고 5일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잠도 못 자요. 네, 그렇죠. 억울하잖아요. 네. 억울하는 것보다 힘들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대처할까. 아, 이거 저도 이제 전화 많이 들어오면은 보통 이제 구독자님들께서 막 새벽 3시에 전화 오시고 막 4시에 전화 오시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잠도 못 주무시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도 솔직히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모르니까 좀 답답했고 저도 똑같이 도와드리고 싶은데 도와드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하신 분들은 이제 잠도 못 주무시고 진짜 밥도 못 먹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억울한 거죠. 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예. 그래서 진짜 너무 많이 했는데. 참 그리고 네. 여러분 생활보호 대상자라든지 정말 힘드신 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법률구조공단에다 요청하세요. 또 변호사 지원해 줍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 문제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잘못하신 거 없잖아요. 그렇죠. 잘못하신 거 없죠. 당하신 건데 그냥. 가장 구독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포인트 중에 제일 중요했던 게 민사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형사적인 부분으로 좀 도움을 받아서 그 역공을 했을 때 그 딜러가 꼬리가 내려서 그렇죠. 오히려 이제 해결하자는 방향으로. 그렇죠. 그 사람들도 이거를 오래 끌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일반인들 그런 식으로 하면은 한 이틀 정도면은 다 협의를 하고 그냥 돈 돌려주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기한 이틀을 생각했는데 5일, 일주일, 열흘 지나가면 이 사람하고 상대하고 있다니 차라리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게 훨씬 더 낫겠다고 생각하면 포기합니다. 근데 사장님은 다행인 게 100%를 받고 출고를 해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진짜 당하신 분들은 60%밖에 못 받고 출고를 한단 말이에요. 야, 이건 더 좀 어려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생각하면 더 문제가 되는 게 칼자루가 상대방한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게 힘든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100%를 받았을 때는 그쪽에서 저한테 지금 빨리 안 달라가지고 전화를 오겠지만 내가 60%밖에 못 받은 상황이면은 제가 반대로 전화를 또 해야 되는 소비자가 이제 그 딜러한테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또 사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이 행정처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또 힘들어질 거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역공을 지금 하는 방법이 사실상 법적인 거로 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쪽에서는 전화도 안 받을 거고 그 다음에 문자도 씹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찾아가면은 아마 여러 명 있으니까 힘들겠죠?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는데 여러분들 3천만 원 이하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법에서는 소액 소송이라고 해가지고 적어도 이제 재판을 갖다가 짧게 끝나는 게 있습니다. 재판을 갖다가 한두 번 정도 한 번 열고 이제 끝냅니다. 소액 사건 소송을 갖다가 지금 하는 거를 검토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할 때 법적으로 좀 장애인이라든지 이렇게 좀 생활보호 대상자 안 좋으신 분들은 법률구조공단 이런 데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거는 이런 경우는 내가 지금 법적으로 위법을 당한 상태잖아요. 계약을 이행 안 하고 물론 사이간의 계약이겠지만 아까 말했듯이 그 경찰서에 가시면 변호사가 있습니다. 변호사한테 한번 방법을 문의해 보시고 그 방법을 갖다가 얘기하고 이럴 수는 있어요. 또 소송하라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소송하면은 변호사 부분만 생각하시는데 법무사 부분 하시면 좀 싸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좀 잘 찾아보세요. 그거는 정말 제가 생각하다 안타까운 경우 내 돈을 다 받지 않고 내주는 물건을 내주는 것 자체가 모르잖아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속이니까 이제 더 이상 돈을 다 주지 않으면은 안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주고 난 다음에 또 이런 방법을 쓰잖아요. 그렇죠. 바뀐 거죠. 진화한 거죠 슬슬.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뭐 딱 요약 정리해가지고 어떻게 딱 하면 되겠다라는 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받았을 경우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반만 받고 뭐 이렇게 덜 달라고 그러는 거는 상대방이 칼자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했듯이 변호사, 경찰서에 있는 분들 상담하시거나 법무사한테 하시는 거나 아니면 기타 좀 이렇게 찾아보셔야 돼요. 구청에 가서 물어보시고. 근데 다만 돈을 다 받았다. 다 받았으면 어떻게 해서 상대방이 법대로 하자라고 지금 나올 거밖에 아닙니까? 그럼 법대로 하세요. 그리고 법대로 하지만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법적 절차를 서류상으로는 다 하세요. 왜냐면 법적 절차는 그건 막지 않습니다. 문자로도 하세요. 왜 문자까지 안 하면은 이 사람은 성실하게 연락하지 않아가지고 법적인 회피를 한다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통화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욕하거나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방문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아까 방문하고 그 전화하는 거 그게 만약에 그 사람한테 안 지켜졌다. 그 누구한테 일이냐? 큰형한테 일러야죠. 담당 관청 거기 있죠. 교통지도과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이거로 인해서 민사상의 계약에서 물러나는 절대 안 받아줍니다. 내가 이거로 인해서 피해가 예상되는 행정지도를 해주세요 라고 하세요.
행정지도는 법적인 게 아닙니다. 네. 다만 공무원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예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공익을 위해서 이걸 갖다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 안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공권력에 대한 권한이 자기 영업정지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거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자로만 한 다음에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자. 그리고 솔직히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서 소송에서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네. 그 재판을 갖다가 지는 사람이 다 부담해라. 재판 비용 내 거 네가 다 지불하면 다 부담해라. 네네. 그럼 그런 위험까지 가면서 해갖고 그 사람 재판들을 안 하지. 자기들이 정말 그렇죠. 잘한 게 아니면. 네, 그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네. 근데 다만 좀 마음이 좀 고생이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 진짜 네. 저도 봐도 그래요. 네. 그렇지만 절대 여러분 협상의 기술은 이것입니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맨 처음 시작할 때 쫄리면 뒤지던지라는 게 그 다음에 칼자루를 나한테 넘겨오게 해라. 네. 절대 상대방한테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상대방이 지쳐갖고 이건 어떻습니까, 저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면 결국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요청할 수 있고 내 주장을 내서 상대방하고 타협을 할 수 있는 그 협의가 되죠. 맨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택도 안 먹히는 게 예. 다음날 넘어가고 다음날 넘어가고 그러면 협의가 잘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참 주차비를 뭐 하루에 5만 원을 내야 된다는 거. 그럼 지금 소유권은 안 넘어갔지만 예. 거기에 대한 상품으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이 그 영업장소에. 그럼 주차비를 누가 내야 되느냐 물어봤어요. 어디다 물어보셨죠 이거는? 어디겠어요? 큰형님한테. 네. 이 사람들 왜 그러시? 야. 그거는 이제 한 사람이 내는 게 아니고 네. 그거를 갖다가 영업장에 있는 그 딜러분들이 내시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내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제가 네이버에서 찾아보니까 법률구조공단인가요? 거기서도 이제 내는 게 아니다라고 알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주차비 얼마 청구한다, 하루에 5만 원 청구하니까 그럼 열을 끌어봐. 그럼 50만 원이야. 20일 끌어봐. 100만 원이야. 그래서 거기서부터 먼저 또 네. 겁을 먹죠. 네. 소비자분들은. 그러면 청구하세요. 그런 거 제가 물어봤는데 네. 그런 거 청구하는 거 다 당신 비용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차량을 좀 어떻게 좀 영업장소에 밖으로 좀 내가서 주차비 나가니까 좀 빼도 될까요? 또 딱지 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타고 다니고 대포차가 돼가지고 네. 타고 나면은 아직 명의는 이전 안 했잖아요. 네. 자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영업장소 내에서 이전하지 말아라. 주차비는 너희들이 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딜러가 일단은 예. 이 사람이 보통이 아니구나 예. 라는 걸 좀 감지하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환불을 하실까요? 아니면 역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시겠네요. 예. 근데 환불을 할 때요, 그러면은 그러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차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있고 네. 첫 번째 것도 있고 두 번째 환불을 하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아까처럼 순진하게 돈을 다 주는 줄 알죠? 아까 계약서상 환불하세요 20% 받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그냥 그 대답을 계속 안 했어요. 이틀, 3일. 네. 똑같은 얘기 나오면 대답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이 이미 법적으로 진행하세요라고 했어. 파출소 가겠다, 뭐 경찰서 가겠다. 네. 그래도 뭐 난리치더라도 안 되니까 네. 그냥 이거 환불을 그냥 뭐 얼마 700만 주고 하니까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결국은 좋게 해서 끝냈습니다. 네, 제가 근데 그동안 너무 그리고 솔직히 더 진짜 제가 악에 바쳤다면은 네.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낼 수도 있었어요. 그것도 가능한가요? 네, 그렇죠. 저를 갖다가 무고죄로 제가 무고죄를 고소하면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네네네. 왜냐하면은 그 고소고발할 때 이제 이 사기를 쳐가지고 예. 문제가 있는 자동차를 팔았다. 이제 상대방이 그런 거를 갖다 재판에 대가지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이 잘못된 거고 제가 이제 선명한 사람이다. 예. 너희 잘못했잖아. 너희는 그러면은 지금까지 재판 비용을 다 내고 내가 너희들이 이제 무고죄를 고소할 거야. 역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받을 거를 그 사람들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것도 못 들어가죠. 그렇죠. 예.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불리해지는 건 누구다? 여러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딜러들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손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급하게 오늘 그 전화 와서 그러니까 문제 됐으니까 네. 예. 이제 빨리 합의하고 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큰 손해를 봅니다. 잘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내일 얘기하시죠 라고 잘 한다면 잘 알아보십시오. 옛날에 보면은 이제 보이스피싱이나 이제 몸도 같은 거 있죠? 아, 예, 네. 들어봤어요. 몸도에서 돈을 만약에 줬다. 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몸도에서 돈을 준 놈은, 아, 이놈은 돈이 나오는 밭이네? 또 받아야지. 또 받아야지. 그러니까 안 주고 아예 번호를 탁 바꿔버리거나 이렇게 맘대로 하라고 하는 분들은 물론 재수없게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다시 이렇게 연락이 안 된다. 왜냐하면 돈이 안 되고 딴 놈을 잡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 부분에 시간을 끄는 거에 대해서 주저하지 마세요. 네. 법적인 절차도 가시고.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저희 건품중고차에게 너무 큰 힘이 되주셨고요. 다른 또 그 피해자가 안 생기게 많은 도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건품중고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